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도 여야 정치권 담당하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총선 관련 다양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광렬, 김경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 본투표 시작이 이제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야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선거전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키워드로 이 총선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접전지 골든 크로스 대 목표는 과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죠. 금지 기간 전에 시행된 여론조사 외에는 새로운 여론조사와 발표가 금지가 됐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당 내부에서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판세 분석, 이 바닥을 찍고 오름세를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 등 리스크가 제거되고 여기에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발언 논란 등이 지속되며 흐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어제 이 자체적으로 55곳으로 꼽아왔던 경합지 가운데 이 수도권과 PK, 충청권 등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여당 중진들은 읍소 전략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 범야권의 압도적 과반, 나아가 이 개헌 저지선인 200선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회초리 달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어 서로를 쓰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 네, 국민의힘의 판세 예측을 정리해보자면 이 지역구 90석 정도가 우세하고 여기에 비례의석으로 예상되는 20석 정도를 더하면 이 100에서 110석 플러스 알파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판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체 분석에서 우세한 지역이 110곳이라는 평가는 유지하되 최대 목표가 과반 151석, 또 더 바란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걸 희망한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50곳 이상인 박빙 지역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는 기대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낙관론은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대위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읍소 작전, 눈물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눈물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일까지입니다. 네, 선거 막바지에 각자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야의 선거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1.28% 두고 동상이몽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었던 지난 대선에는 못 미쳤지만 역대 총선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던 대선 때 당선자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이번에 높은 사전투표율 같은 결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당은 거야 심판론 그리고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보수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등 우호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이 호남이 사전 투표율이 높고 대구가 가장 낮은 이 지자체별 사전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이 직전 총선과의 투표율 증감 비율을 봐야 한다며 이 강세 지역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여야 유불리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 관련해서 야당은 상반된 해석을 보이고 있죠. 네, 민주당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은 건 정권 심판 의지가 반영된 거라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대비 5% 이상 투표율이 상승한 곳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과 수도권이라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정 운영 부정적 평가가 부울경에서도 60% 가까이 된다면서 영남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이른바 샤이 민주층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올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본 투표율은 65에서 70% 사이에 이를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전 투표가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는데 이런 가운데 음모론도 또 고개를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 CCTV 영상이 퍼졌는데요. 이 사전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보관함 안에 넣는 모습을 겨냥해서 이게 이 부정선거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 수십만에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 입장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하면 원 주소지가 있는 선관위로 투표 용지를 보내게 되는데 용지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 등기 우편을 통해서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봉투를 보관함에 옮기는 장면이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당 추천위원 2명도 함께였다는 설명도 부연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게 된 것도 이번 총선부터 누구든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전투표용지 보관함을 비추는 CCTV를 24시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 주장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3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수도권의 화력 집중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여당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한동훈 위원장 이 경기와 인천 11곳에서 집중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범야권의 200석이 돌아가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사명권을 행사하도록 바꿀 수도 있다며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동시에 정부 여당의 모든 정책 추진도 막힐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에요. 이번 공천 보셨잖아요. 그런 이재명 조국의 친위대 같은 200명입니다. 다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여당 일정 살펴봤는데 이 민주당 일정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찾아서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을 7번째 찾아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유삼영 후보 이곳이 승리를 한다면 서울 전체 판세에 이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고 저희들이 서울 선거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를 아주 중요한 선거구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영등포, 동대문, 종로 등을 지원하고 이어서 인천에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유세 현장에서 시비를 거는 등 졸렬하게 선거에 임한다면서 날을 세웠고 또 투표권자 실어 나르기 등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오늘 수도권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 등 일대에서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고요. 새로운 미래도 청년 인구가 많은 서울 성동, 마포 동교동 등을 찾아서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 출마한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야당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 남양주에 집중 유세를 하고 경기도 화성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는 선거일까지 48시간 무박 유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경기도 김포와 군포, 하남을 찾은 뒤에 서울에서 오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지금까지 국회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